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이 있어. 그럼 남한테 안 알려줄 거야. 대부분 그거 다 실행된 것도 없고 똥 됐어요. 네. 원래 패션에 계셨었죠? 네, 한 8년 정도는 패션 쪽에서 일을 하다가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티드나 다운타우너 같은 브랜드가 있는 F&B로 피벗해서 재작년까지는 글로우서울이라고 공간 브랜딩 회사에서 그 CM으로 또 일을 했었고 패션, 음식, 그리고 공간까지 의식주를 다 해봤다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브랜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브랜드를 진단하고 안착시키는 그런 트레이닝적인 역할들을 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 브랜딩이라는 게 되게 그 아이디어가 중요하잖아요.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저는 디렉터님이랑 이 책 얘기해보고 싶어가지고, 미친 아이디어는 말에서 나온다. 네. 일본 작가 니토 야스 히사 분도 브랜드 디렉팅 맞아요. 하시고, 원래는 이제 카피라이터 분이셔가지고 맞아요. 글 쓰는 거, 말 네. 이걸 좀 중점적으로 써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게 아이디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해석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하면은 막 기발한 아이디어가 탁 나와서 뭔가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걸 얘기하는데 이 아이디어라는 게 기발한 걸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느냐를 너무 잘 다뤄줬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추진해가는 그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사실 아이디어라는 단어를 떠오르는 주체가 누굴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디어 하면 누군가 갑자기 혼자 기발하게 떠올라서 그거를 잘 만들어가지고 뭔가 그 사람이 대박나는 이런 시나리오를 많이 그릴 건데 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절대 혼자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없어요. 제가 무언가를 발제를 하면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디벨롭 하면서 오류들은 수정이 되고 더 좋은 부분은 도드라지게 또 끄집어내고 활성화시키면서 그 아이디어가 되게 건강하게 막 성장을 하거든요. 이 노티드도 그랬던 게 뭐였냐면 사실 노티드는 없어질 브랜드였거든요. 네. 항상 매장에 사람은 많은데 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서 그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그럼 사람들이 좀 지어보냈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 노티드가 선물이라는 그 미션을 받았을 때 모티브가 됐던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네. 그게 바로 만석닭강정이에요. 제가 속초 놀러 갔을 때 만석닭강정 그 엄청 사가죠. 옛날 거의 초창기 때 갔는데 앞에 여자분이 한 명 계셨어요. 네. 따릉따릉 하더니 엄마 나 만석닭강정 왔는데 엄마 만석닭강정 먹고 싶어? 알겠어. 이모 나 만석닭강정 왔는데 먹고 싶어? 나 사가? 오케이 알게. 영미야 나 만석닭강정 왔는데 지수가 나 만석닭강정 왔는데 와 그분 혼자서 한 10박스 사가셨거든요. 네. 근데 닭강정이 뭐라고 한 명에서 10마리를 사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뭔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누구한테 줄 수 있다라는 그 메리트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 그럼 선물로 가자 해서 실제로 어떻게 됐었냐면 우리 다 미국식 음식들을 팔았으니까 야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테이크아웃 메뉴 뭐야? 그래서 베이글이랑 도넛이 나온 거죠. 우린 디저트를 파는 곳이니까 그럼 도넛을 팔자. 근데 셰프님 스타일 자체가 약간 길티한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슴슴한 스타일을 좋아하죠. 먹다 보니까 제가 2개 이상 먹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선물할 건데 2개 이상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럼 가능하겠다. 디자이너가 이 예쁜 패키징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또 내고 서로 이게 아이디어를 뭉치고 살을 붙이면서 하나의 큰 이미지가 되고 그게 비로소 노티드 도넛이라는 제품으로서 출시가 되고 같이 만드는 과정 안에서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전 다 같이 듣고 같이 버무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마케팅이나 아니면 브랜딩을 했을 때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딱 그런 것 같았어요. 문제와 해결을 분명히 구조화하라. 그 문제가 사람들이 조금만 먹고 가. 이걸 가져가게 해야겠다라는 그 해결책으로 시작해서 그걸 짜신 것 같아요. 결국은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견되는지에 따라서 아이디어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책의 내용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엘리베이터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 기다리는 시간 되게 지루하잖아요. 기다리는 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으로 했는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1층에서 타고 11층까지 가는 시간 자체가 너무 길어. 혹은 제가 참을성이 없어서 그걸 못 기다리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문제의 축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시간적인 부분이 완전 중요했다라고 얘기한다면 1층에서 11층으로만 움직이는 엘리베이터가 한 동이 따로 있다라면 그 시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있고 그거에 맞춰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거든요. 시간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엘리베이터 타는 것 자체가 지루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엘리베이터 안에 뭐 화면이 돌아가는 TV를 놔둬서 광고가 있던 맞아요. 그렇게 탄생한 게 사실 엘리베이터 속의 거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좋은 아이디어만 생각하지 그 아이디어가 출발하는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저도 종종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거 멋진 거 대단한 거만 생각하지 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을까? 앤드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노티드의 시작이 사람을 항상 뒤지게 많아. 근데 남는 건 없어.
어떡할까? 문 열고서 사람 다 있다? 딴 데 가자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도 쥐어서 보냈으면 좋겠다. 외부 매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문제의 축을 정하고 네. 그 방식으로서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되게 좋았던 결과를 만들었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라고도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왔던 게 이제 아이디어 분해 구축 시트 활용하기. 그 아이디어를 연상할 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마구잡이로 연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디어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디어가 갑자기 쏟아내는 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 앞단에 기승이 없고 결이 없는 거예요. 네.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 시트에 대입해서 기승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죠.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붙여주면은 아 이런 맥락에 의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구나. 그 다음에 결까지를 뽑아주게 되면은 단순하게 뱉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프로세서로서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한 주축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요 시트랑은 조금 별개의 얘기긴 하지만 위인의 명언을 대답인 것처럼 대입하면서 내러티브를 하는 작업이 있었거든요. 네. 상대방들을 설득시키고 싶은데 설득이 안 돼요. 네. 어떡하죠? 소크라테스 걸 찾아봤더니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아, 내가 사람들한테 약간 신뢰되는 모습이 아니었나 보구나. 네. 내가 나를 신뢰하기 위해서 더 말끔하게 나를 외모 단장을 한다든지 더 깔끔하게 하고 있어야지 후줄근한 모습으로서 얘기해봤자 듣지 않겠구나. 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네. 이게 너무 황당하면서 좀 재밌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기가 선택한 게 맞는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 의심에 싸워야 되니까. 이거를 세계적인 현자들을 통해서 대답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러티브 활동을 통해서 너의 아이디어가 너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더 이게 매력적일까. 세 번째 얘기가 또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 말로 먼저 해보면 불완전함이 보인다. 오늘도 약간 그랬어요. 저 봉영비 때 우리 새로운 콘텐츠 아이디어 떠올랐다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도 좀 보이고 머릿속에 될 것 같았는데 근데 이 사람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아니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좀 어렵겠네요. 이렇게 점점 다듬어 가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요즘 챗GPT 많이 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 맞아요. 안 그래도 네. 이 책에도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네. 좀 너무 신기했는데 분명히 내 머릿속에 있던 생각인데 얘 얘기로 한 번 더 들으니까 그래 맞지 맞아. 뭐 이랬었는데 내가 맞아, 왜 맞아. 이렇게 하고 있었지? 맞아. 그냥 막 제가 혼자서 이렇게 막 쓰고 하는 것보다 얘랑 계속 주고받으면서 말할 때 훨씬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얘가 객관적으로 또 답해주니까 켜놓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옆에서 막 적고 그리고 기록에 남고 이러니까 이게 말로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쓰는 속도가 있잖아요. 네. 머리가 연산하는 속도보다도 글로 쓰는 게 느려가지고 하다 끊기는 경우가 있고 타자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는. 가장 빠르게 내 뇌에 있는 것들을 프레시하게 바로바로 꺼낼 수 있는 게 전 말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고 더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이 함께 그걸 키워가는 과정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 아닌가? 그런 면에서 사실 이거부터 얘기하고 싶은데 작고 단순하게 설명을 여기 제일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죠. 네. 대상화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오.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의 레퍼런스를 가져다 놓고 그거를 통해서 더 디벨롭 시키는 과정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저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린루토크가요. 네. 유튜브계의 유키즈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같은 거. 아이디어를 사람들한테 이걸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잖아요. 한 줄로 설명이 되면 그게 네. 설득력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쵸. 마지막으로 구조보다는 먼저 인사이트를 찾아라. 인사이트라는 단어가 되게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전 영감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문제도 맞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어야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되는 거고 그쵸. 영감으로서도 키워가는 것도 맞는 거니까 네. 인사이트를 위해서 했던 작업들 중에 좀 재밌었던 게 그래서 1인 워크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개인 1인 기업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시대잖아요. 동료가 없다는 게 되게 외롭고 아이디어를 같이 말로써 막 풀어갈 사람들이 없는데 너무 챗GPT만 찾지 말고 내가 풀어야 될 문제들을 모식화해서 어떻게 구조화로 만들 건지를 가지고 떠나는 워크샵이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일생에서 정말 천지개벽할 혹은 내 인생을 바꿀 기발한 아이디어는 진짜 한 번 태어나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작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잘 무럭무럭 키워나갈 것이냐에 대한 실마리를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좀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책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그 데릭 시버스라는 사람의 두 번째 사람 그 레퍼런스가 나오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영상이거든요. 뭐냐면 들판에 어떤 사람이 막 혼자 막 이렇게 막 춤추고 있거든요. 바보같이. 네. 막 혼자 막 추는데 사람들 막 보는 거 처음에는 막 이렇게 외전하다가 웃다가, 네. 두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막 추니까 네.
사람들이 막 깔깔 더 웃다가 야 너네도 나와 하니까 막 미친 듯이 막 옹집해 그래서 춤추잖아요. 군중이 생겼잖아요. 네. 춤추는. 네네. 그 영상을 보면서 파운더 아이디어를 처음에 만드는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파운더가 만든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네. 그걸 혼자서 다 만드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거의 추진체가 될 수 있는 누군가를 같이 논하고 같이 이걸 성장시키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옛날에 회사 다니거나 가끔 봤을 때 저도 물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이 있어. 그럼 남한테 안 알려줄 거야. 나만 할 거야. 나 혼자만 끙끙할 거야 하다가 대부분 그거 다 실행된 것도 없고 똥 됐어요. 네. 제발 좋은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라면 가장 가깝고 믿을 수 있는 내 팀원 혹은 내 조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고 공감하고 말을 하면서 정말 미친 아이디어로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마리를 이 책에서 찾으셨으면 너무 좋겠다. 아, 네. 허준님이 쓰신 거. 아닙니다. 저 아무런 연관이 없고요. 오늘 여기까지.